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처음 유학을 왔을 때였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64페이지 갈게요. 음,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나의 인생 그래프는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는 이거 우리 인생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 이렇게 점수는 주면 돼요. 점수. 원하는 점수. 그러면 만약에 매우 만족하면 100점은 주고, 매우 만족하면 100점은 주고, 보통 하면 60점, 그리고 매우 불만족은 하면 20점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학령 전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린 시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는 자랐습니다 하면은 여기 100점은 주는 거고, 근데 6살쯤이 되면 그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밑에는 20점, 뭐 30점 정도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먼저 선정을 하면 돼요. 나는 뭐 어린 시절, 그리고 10살 정도, 13살, 20살, 23살, 26살 이렇게 좀 시기 먼저 생각해봐요. 이 시기에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 그래프는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6살에 많이 아프니까 좀 약간 불만족에 점수가 낮게 주는 거죠. 예산 15살은 뭐 절교 1등, 전제 학교에서 나는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10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20살부터는 그때는 대학 입학은 하는데 대학에 점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 유학은 갔는데 한국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하면은 나의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6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아서 아주 행복하게는 지내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또 높은 점수는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줄게요. 나의 인생 설계. 그래서 여러분은 좀 나의 인생에서 주요 사건. 예를 들어서 저는 20살에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살에 한국에 유학에 왔어요. 한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아주 순수하고 음, 순수하고 그리고 연정이 넘어요. 넘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 시작했어요. 새로운 출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25살, 25살에 대학원 졸업했어요. 졸업했고,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희망 가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주요 사건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점수는 주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그래프는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알아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개그맨 알아요, 여러분? 개그맨은 MC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 연예인 중에 한 직업이거든요. 사람들이 좀 웃기게 하는 뭐 유채석과 같은 사람은 개그맨이에요. 한국에 유명한 개그맨. 개그맨하고 개그우먼도 있어요. 개그우먼. 그래서 좀 연예인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맨의 꿈이 가짐. 그래서 근데 꿈은 가지는 거잖아요. 아직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점을 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시작하다가 출근길은 사서 연습은 시작은 했고 그리고 좀 집안 형평으로 주방인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개그맨의 꿈은 가지고 있었으나 개그맨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방 일은 시작하는 거여서 우울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은 하락하다가 KBS 개그맨 지원 공고를 보게는 되어서 개그맨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옥동자 캐릭터 창조 및 완성한 방송 활동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송은 활동을 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이 좀 우연곡절은 하지만 결국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모이면 좋겠죠. 네, 한번 그려보세요. 재밌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반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표하는 내용은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 언제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에 대해서 반표 준비를 해주세요. 즐거웠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 힘들었던 순간, 슬펐던 순간 중에서 하나는 선택해서 반표문은 준비를 해서 교수 학습 개반월에 올리면 제가 그거 보고 고쳐준 다음에 실시간 수업할 때는 여러분 반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제는 등록한 테니까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한도 맞게 제출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언제인지 먼저 생각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였던 라고 말해요. 어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힘들었던 순간은 힘들었던 때는 라고 말해요. 뭐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처음 유학을 왔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유학을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뭐 순간은 뭐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하고 낚시를 처음에 갔을 때 낚시터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니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바로 아버지하고 낚시를 처음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낚시를 처음으로 갔을 때 낚시터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심은 가지고 기다렸다가
정말 예상을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은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면 뭐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하는 저에게 옆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은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서 이렇게 몰라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옆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도로 힘들어하는 저와 달리 똑같은 상황에서도 씩씩한 친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장 깊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왜 그것이 기억에 납니까? 라는 이유는 쓰면 되고요. 그 일을 겪은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친구가 함께 하면서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은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완벽하는 좀 예시와 같은 변표문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도 같이 보세요. 이거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왕맹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국으로 처음 유학을 왔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유학 생활은 그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일 줄 알았습니다. 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에서 모든 일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은 유학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라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모든 것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혼자 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들도 그때 너무 긴장은 해서 그런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이런 유학생활의 경험은 저를 새로운 환경이나 일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딪혀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느꼈던 다시 할게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느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큰일이 아닌 데가 말고 직접 부딪혀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그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유학은 온 첫 번째 달이 무사히 지난 지금 1년 동안 한국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잘 알게 된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쓰는 반표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이만큼은 잘 쓸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 떠오르면서 한 번은 쓰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반표문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처음에는 서론이거든요. 서론에는 이 소개를 하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뭐 베트남에서 온 판몽풍입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고요. 아니면 저는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 베트남에서 온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 학생인 판몽풍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하고요. 오늘은 저는 뭐뭐에 대해서 반표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에 대해서 반표를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에 대해 반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뭐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장학금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일 줄 알았는데 뭐뭐일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은 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장학금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고 이렇게 정말 정말 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냐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유학 생활은 그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뭐뭐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쁘다 그러면 하늘에 날아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유가 말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경험 유학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모든 것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마련입니다 라는 문법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산다 보면 다 보면 문법도 있어요. 혼자 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들도 그때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서 그런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학생활의 경험은 저는 새로운 환경이나 일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딪혀 보게 만들었습니다. 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소중함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에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은 갖게 되었습니다.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장 잘 알게 된 것은 뭐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반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제 반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모모입니다. 모모에 대해서 반표를 하겠습니다. 모모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반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고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